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시험 화학원 총평의 기상호입니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이 수능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늘 그래요. 긴장감 속에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긴장이 되죠. 학생들이 잘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수능이 끝이 났고 제가 이제 총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들, 그래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이 총평을 굳이 볼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수험생이 되는 긴장감 속에 있는 예비 고3 학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자 이 총평을 좀 찍어보는데 이번 시험이요, 할 만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난이도가 좀 나름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 난이도부터 먼저 좀 말씀 좀 드리면 지난 수능 학원 그리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화원보다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 막 새로운 문제들이 막 엄청나게 출제된 거야? 그건 아니야. 그냥 늘 우리가 해왔던 문제들이 출제되었는데 학생들은 잘 못 봤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였다. 왜 그럴까? 제가 4페이지의 문항 구성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4페이지입니다. 킬러 문제들이 4페이지에 나오죠. 요즘에 컨셉은 바로 이 4페이지에 세 문제가 등장하는데 스타일이요. 6월 모의평가랑 똑같아요. 문항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17번이 뭐였어요? 동의원서. 6월 모의평가에서 동의원서였죠. 이번 수능에서도 동의원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오던 패턴의 문제가 나왔어요. 뭐 신유형을 굳이 따지자면 15번 정도? 근데 뭐 그렇게 어렵고 그런 힘든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 뒤쪽에 있는 4페이지 문제들은 다 우리가 봐왔던, 그리고 기존에 출제됐던 그런 패턴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왜 학생들이 힘들어했느냐? 그 답은요, 어디에 있냐면 특히나 18번에 있습니다. 18번. 여러분들 제가 어떤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해설을 할 때 분석하면서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죠. 이번 시험에선 문항 구성적인 부분에서 어떤 평가원이 좀 집중해서 좀 여러 부분을 난이도를 조절한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쪽에서도요, 뭐 1페이지 무슨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1페이지 쭉 가고 2페이지 쭉 가다가 어디서 갑자기 딱 잠깐 멈춥니까? 11번, 12번. 뭐지? 그냥. 자, 그런데 쭉 가다가 결국은 15번에서 이 15번에서 시간을 많이 써버리는 거야. 그 시간이 많이 새는 거죠. 여러분 16번 문제 어때요? 매우 쉬운 문제죠. 요게 문항이 위치가 달라지면요,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15번에 배치를 한 거예요, 평가원에서. 자, 15번 문제. 계산적인 실수가 좀 나오면 실수가 나와요. 17번 문제, 동의원소. 한 문제 나오잖아요. 이 동의원소 디귿 보시면 알겠지만 깔끔합니까, 숫자가? 그렇지 않죠.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18번이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 계산해야 돼. 딱 떨어지고 쉬운 숫자가 아니라 계산해야 돼. 긴장된 순간 속에서 시간이 막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서 계산 실수를 하면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시간 다 뺏기면 아예 접근도 못하고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이게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냥 다 기존에 나온 유형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안 좋은 방법이죠. 계산 실수. 숫자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쉬운 숫자가 아니라 복잡했다. 제 총평을 만약에 평가원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화학입니까? 화학하는 수험생들이 좀 뭔가 새로운 유형을 통해서 배웠던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배운 개념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딴 데로 가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 의도를 파악하면 딱 떨어지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를 앞으로 개발하셔가지고 신유형 개발해서 학생들을 만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18번이라든지 17번이라든지 15번 같은 문항 구성 또는 숫자적으로 좀 학생들이 실수가 나오면 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구성해 버리면 그러면 난이도는 올라가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전에 안 그랬는데 평가원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쉬워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혹여나 이 강의를 보신다면 좀 그쪽으로 이런 어떤 복잡한 계산적인 거 말고요. 화학적인 어떤 문항 개발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많은 연구진들과 좋은 문항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19번 문제 얼마나 좋아요. 20번 문제 얼마나 좋아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네, 그런 문제였다. 그러면 여러분이 치르게 될 수능 문제가 이와 같은 정말 어떤 스타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비. 그럼 결국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야.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앞쪽에선 시간 세이브를 더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뒤에 다시 말하면 킬러 이 4페이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만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얘기는 제가 마지막 파트,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자, 어쨌든 그런 난이도였다. 여러분께서 아마도 해설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이 총평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여러분께서 내가 생각한 것과 기상호가 얘기하는 것 들어보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구나 또는 그렇구나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우고 얻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이 총평이나 해설 강의 보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나 저는 이 총평 해설 강의에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20번 문제예요. 자, 20번 문제. 자,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또는 예비 고3이 되는 학생들 이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요액 2의 액성입니다. 액성. 자, 액성. 이 정답은 액성이 산성입니다. 그런데 이 호남요액 2의 액성이 산성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 액성이 중요하냐면 그 액성이 나와야만 여기 있는 음이온의 몰농도 합의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호남요액 2의 액성이 왜 산성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왠지 그럴 것 같아서요. 그거 잘못된 거죠. 19번 문제에서 여러분 화학 반응 양적 관계에서 개수가 여기는 A의 개수가 2입니다. 이것도 개수를 제가 늘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1 아니면 2 아니면 뭐 그게 아니고요. 왜 2일 수밖에 없는지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호남요의 2의 액성이 산성일 수밖에 없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시간 안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난이도가 나오잖아요. 저는 20번 문제 풀면서 호남의 2가 액성이 중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성이 될 수가 없더라고. 염기성? 말도 안 돼. 그럼 산성이구나. 산성이라고 한다면 음이온이라고 하는 건 X2-만 말하는 거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그냥 20분을 보자마자 호남요의 액성 2의 액성은 산성이야 라고 하는 그 친구는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어떻게 알았는데? 찍어서요. 그런 방법 쓰지 말자고. 왜 그런지를 항상 고민해서 물음표. 알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에서 20번에 특히나 힘줘서 물론 4페이지에 있는 킬러 문제 다 제가 힘줘서 강의하겠지만 특히나 20번에 혼합용액 2의 액성이 산성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이와 같이 수능의 난이도가 만만한 난이도가 아니야.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 그렇다면 결국 어디서? 네, 그 30분 중에 대부분은 킬러를 풀 때 쓰는 거고 앞쪽에서 시간을 충분히 벌어야 되는데 벌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정확한 개념이죠. 앞쪽 문제를 풀고 있는데 끙끙대고 이게 뭐였더라 하고 있으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어쩌면 1번부터 20번까지 이게 안 나온다면 봤을 때 바로 안 나온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확한 개념을 통해서 시간을 충분히 세이브하고요. 그리고 문항접근 연습 요거는 이제 나중에 수능이 가까워질 때 파이널 타임에 뭐 기출 문제는 당연히 풀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신유형 문제를 출제의 의도에 맞춰서 탁탁탁탁 푸는 훈련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능해요. 만점이요. 예. 여러분 이제 제 해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거 별 문제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 늘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된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 학습을 통해서 시간을 벌자.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제 수능에서. 또 이와 같이 나온 난이도가 이런 방법을 써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충분한 시간 속에서 킬러 문제를 접근해서 만점을 만들자. 그러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평을 좀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 해설 강의도 업로드를 시켜놨으니까 해설 강의 물론 뭐 1번부터 20번까지 다 보는 학생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문제, 좀 애매했던 문제들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하길 바라고 4페이지에 나온 킬러 문제만큼은 이게 의도구나. 그리고 20번 문제 혼합용액 두 번째 액성이 왜 그런 건지 그래서 문제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반드시 확인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강의에서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꿈이 이뤄진 그 순간 그 날까지 여러분들 파이팅!